시작합시다. 자,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정적분의 활용입니다. 첫 번째가 넓이를 할 거고요. 두 번째가 속도, 가속도.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면적 공식. 자, 세 번째. 요렇게 가지고 이제 쭉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넓이입니다. 넓이. 자, 넓이 그 첫 번째가 x축과이다. 자, 어떻게 됩니까?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x축보다 어느 쪽에 있다면, 위쪽에 있다면 fx. 자, 이 녀석의 넓이 s는 어떻게 되더라?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결국은 정적분 값과 뭐가 같다고? 넓이가 같다. 이렇게 두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x축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존재한다면 똑같이 이 자리가 a고요. 이 자리가 b였다면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자, 이 녀석은 넓이에다가 뭐를 붙인 거? 마이너스를 붙인 거. 즉 다른 말로 바꾸자. 정적분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넓이랑 뭐하다? 같다라고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정적분과 넓이가 분명히 관계는 있다. 맞지? 하지만은 그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두 곡선입니다. 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입니다. 어떻게 생겼나요? 이 녀석이 y는 fx라고 두고요. 이 녀석을 y는 gx라고 둔다면, 자, 이렇게 되고 여기가 a, 이 라인 x가 b. 이 둘러싸인 넓이를 s라고 둔다면 s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자, 쌤은 그림은 요래 그려놨지만 일단은 요래 생각하면 된다. 그 둘러싸인 넓이는 위의 식에서 어떤 식 빼면 된다고? 아래 식을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의 식 얼마? fx, 아래 식 gx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들, 첫 번째, 이런 형태의 곡선이 주어진다면, 자, 있고 이 녀석이 자, gx라면, 자, 먼저 이 교점들이 알파, 베타, 감마고, 너가 S1, 너가 S2라면, S1은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난 적분을 할 거야. 괜찮지? 근데 어떤 그래프에서?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 빼니까 흰색에서 파란색 빼야 되니까 fx에서 누구를 빼시면 됩니까? gx를 빼시면 됩니다. 하지만 S2는 베타에서 감마까지인데 위의 식에서 아래식을 빼야 되면 gx에서 누구를 빼면 됩니까? fx를 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연석을 우리는 두 곡선이 둘러싸인 넓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위치와 속도, 가속도입니다. 자, 첫 번째요. 자,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 자, 선생님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뭐 너도 똑같다. 내가 처음 있는 위치가 지금 0에 있어. 자, 그리고 속도라는 것은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이 존재한다. 맞지? 자, 그럼 난 여기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내가 한 칸, 두 칸, 세 칸 갔다가 뒤로 한 칸을 내가 왔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위치는 얼마야? 2다.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야? 플러스 2다. 맞지? 내가 움직인 이동 거리는 얼마야?
4가 되는 거다. 어떤 느낌인지 되나? 자, 그럼 다시 또 보자. 내가 지금 요번에는 마이너스 1이란 위치에서 있다. 자, 똑같이 아까처럼 한 칸, 두 칸, 세 칸, 오쪽 세 칸 갔다가 뒤로 한 칸을 왔어요. 지금 있는 위치는 얼마야? 산수 안 되나? 어렵죠, 맞지? 아, 이런 거 적분해야 되는데, 맞지? 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하려고 어렵네. 지금 있는 위치가 얼마라고? 1이네, 맞지? 나의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야? 플러스 2야. 맞지? 내가 움직인 이동 거리는 얼마야? 4다. 맞지? 자, 요거 다 구분되지? 자, 지금부터 똑같습니다. 자, 그 첫 번째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위치의 변화량이다. 자, 내가 뒤로 온 것은 플러스로 쳐, 마이너스로 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마이너스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즉, 위치의 변화량은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0부터 어디까지? t까지, a까지 할게요. a까지 얼마? vt, dt. 속도를 뭐 한 게? 정적분 한 게 우리는 뭐라 부른다?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이거 뭐라고? 정적분이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두 번째는 나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 위치는 아까 전에 생각해보자. 위치의 변화량 플러스 2였거든. 근데 나의 위치는 얼마였지? 1이었어. 왜 1이었을까? 처음 위치가 얼마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위치는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위치는 처음 위치 플러스 얼마? 위치의 변화량이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 처음 위치 플러스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이거 괜찮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요. 세 번째, 이동 거리다. 진짜 이거 별거 없는데 이게 위치 속도 가속도 문제가 얘들아 수능에서 나오는 것에 4점짜리로 잘 등장을 하거든. 근데 애들이 정말 이걸 한 번씩 어려워해. 그리고 이것만 보면 PTSD 터진 아들 정말 많거든. 진짜 그래. 근데 그래 되는 친구들의 대다수가 어떤 애들인 줄 아나? 어떤 친구들이 이게? 아니 물론 이제 거기에 좀 취약한 애들이 있는데 내가 맨날 애들 할 때 고3 애들 육문 치고 나면 이런 문제 쉽단 말이야. 4점짜리 그냥 해석하고 끝이야. 이게 뭐 다른 적분처럼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거 어려워하는 애들의 대다수가 어떤 친구들이냐면 학교 시험 보면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애들이야. 학교 시험에 들어갔으면 그다 애들이 그렇게 많이 안 쫄거든. 왜냐면 학교 시험 범위에서 내신이기 때문에 수능 범위보다 조금 더 들어간단 말이야. 별의별 거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걸 다 풀어갖고 아는데 시험 범위 안 들어간 애들은 뭔가 자꾸 위치 속도 가속도면 그나마 그래도 자기가 이제 20계열이면 물리 보고 하다 보니까 막 마테이가 나오고 이것만 보면 PTSD 터질락한데 얘들아 그런 물리적인 개념을 1도 안 묻는다. 그래서 왜 이런지 뭐 알고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모든 게 다 끝내는 거잖아. 자, 이동 거리다.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아까 전에 플러스 방향으로 가다가 뒤로 가면 속도는 원래는 마이너스다. 맞지? 근데 이것을 뭘로 바꾼 거야? 플러스로 바꾼 거지. 음수를 무슨 수로 바꾼 거라고? 양수로 바꾼 거야. 쉽게 말하자. 음수를 똑같은 마이너스 1을 플러스로 바꾸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치는 거야? 그렇지. 절대값 치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0부터 a까지 얼마? 값의 VT, DT입니다. 괜찮나요? 자, 근데 얘들아, 어떤 절대값을 쳤단 말은 밑에 있는 정제값이 음수를 양수로 바꾼단 말인 거잖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녀석은 정적분이 아니라 뭐를 의미한다고? 넓이입니다. 괜찮나요? 자, 이 녀석은 넓이를 의미하는구나. 이동 거리는 넓이야. 그리고 위치의 변화량은 정적분이고, 그리고 위치는 어떻게 된다고? 처음 위치 플러스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얘가 위치 속도 가속도 끝이다 이게. 괜찮나? 진짜.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정적분을 배우는 여러 가지를 종결을 합시다.
자, 세 번째, 여러 가지 정적분을 하자. 자,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다 뭐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다.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0부터 1까지의 ftdt. 쌤 얘기했지? 0부터 1까지의 정적분 값은 뭐라 했지? 뭐라고? 적분 개수들의 합이다. 말 그대로 적분해서 집어넣지 말고 적분 개수들만 쭉 적으시면 됩니다. 왜? 어차피 0 집어넣으면 0이야. 맞지? 그럼 1 집어넣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지? 라고 하면은 개수들의 총합이니까. 이거 괜찮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뭐야? 세 번째 면적 공식이고 1번이 여러 가지 정적분자. 정신 나왔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세 번째가 면적 공식이자 엉망이냐. 야, 뭐가 다르면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가. 야, 누가 봐도 면적 공식이야 적어놨는데 갑자기 여기다가 여러 가지 정적분이라고 적어놨는데. 아니 이상하게 했는데 그냥 뭔가 선생님이 큰 뜻 이런 느낌. 뜻이 어딨냐 이 옆에다가 면적 공식이라 적기. 자, 세 번째가 면적 공식 안에 아이씨. 첫 번째가 여러 가지 정적분이다. 미안합니다. 속으로 여겼겠고 지가 잘못 이야기해놓고 갑자기 우리한테 쓰냐. 미안하다. 갱년기라서 그렇다. 이해해라. 저번에 학생이 한 명이 이제 겨울에 윈터스쿨 하는데 갔다 왔는데 애가 이제 원래 2달 플래닝 갔는데 한 달하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왜? 하니까 쌤 수학 빨리 복귀하려고 하더라고. 왜? 하니까 안 맞아요. 이렇게 하더라고. 안 맞는 게 어딨냐. 가서 이게 윈터 가는 데는 첫 번째는 수학도 수학이지만 다른 과목도 막 타이트하게 밀어넣자. 그래 그거 가서 공부 좀 빡시게 해오라 하는데 수학은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그거 가서 맞춰갖고 하고 와야지.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하니까 애가 내보고 이렇게 하더라고. 쌤들 너무 나이가 많아요. 이렇게 하더라고. 나는 나이 안 많나? 그러면 나도 지금 40줄 후반이 이제 후반인데 대가리만 이렇지. 그런 게 어딨냐. 맞춰서 열심히 해야지. 까먹었잖아. 뭐 이야기가 될로지? 일단 봅시다. 여러 가지 정적분입니다. 자, 아까 거 잊어버리고. 자, 여러 가지 정적분.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인테그랄에서부터 처음 보는 거다. 맞지? 이거 처음 본다. 이거 뭐지? 처음 보는 거다. 아까하고 좀 달라. 맞지? 아까 FTDT. 아까는 이야기하면 안 되지. 처음 보는 거다. 맞지? 자, 이거 뭐라 했지? 적분. 적분 개수들의 합입니다. 괜찮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 얼마? gx dx인데요. 자, gx는 어떤 함수냐라고 하면은 우리 저번에 했지만은 gx가 mx 플러스 n이라고 하고 m은 뭐가 아니다고 할까? 0이 아니다라고 합시다. 자, 요런 함수를 우리는 무슨 함수라 불렀지? 라고 하면은 뒤진다 했다. 자, 그렇지. 자, 그래서 직선은 모든 점에 대하여 점대칭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점을 잡더라도 점대칭이야. 자, 그럼 어떤 적분 구간을 줬어. 자, 그럼 어떤 직선인데 간단해 맞아. 직선이 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세요라고 하면은 이것을 그냥 선분으로 보면 되겠다. 맞지? 선분은 이 양 끝에 중점에 대하여 다 점대칭이야. 대칭이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우리는 어떻게 적분하기로 했지? 라고 하면은 정적분이다. 적분 사이즈. 얼마? 적분 사이즈 곱하기 점대칭점의 함수값입니다. 그래서 G의 얼마?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점대칭점의 함수값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접선의 교점이다. 접선의 교점이다. 자,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2차 함수는 접선이면 접점이 하나밖에 없을 거지만, 자, 3차 함수로 해보자. 자, 아니 2차 함수부터 하자. 그냥 직선과 곡선의 교점이라 하자. 크게 보자 그냥. 직선과 곡선의 교점이라 합시다. 자,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2차 함수와 1차 함수라 하자. 1차 함수 아니면 직선이라 하자. 2차 함수 fx 이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고요. 당연히 a는 뭐가 아닐 거야? 0이 아닐 거야. 그리고 gx는요. mx 플러스 n이라고 합시다. 자, 교점이라 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2차 함수가 간단히 이렇게 있다면, 자, 이 녀석을 gx를 합시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은 이 점을 내가 알파, 이 점을 베타라고 둔다면 이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m이다. 자, 그럴 때 이 녀석의 접선이 되는 이 접점, 이 접점의 값은 이 두 근의 어떤 점? 중점이 되겠다. 그래서 이 점은 얼마?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다. 왜? 어떤 점을 잡더라도 이 녀석은 뭐가 될까? 그러면 감마 플러스 델타라면 이거 두 개 합은 이거 두 개 합이랑 항상 뭐 할 거라고? 같을 거예요. 왜? 이 값의 몇 배가 될 거니까? 2배가 될 거니까. 이거 괜찮나요? 자, 자,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얘들이 다 평행할 때다. 자, 이유는 단 하나다. 왜? 얘들아, 그냥 교점은, 그래프의 교점 뭐라 했지? 연립방정식이 해야. 맞지? 그럼 이 녀석이 넘어갈 거야. 저 나머지는 기울기가 mx 플러스 어떤 별이 될 거다. 자, 뭔 말입니까? fx 이꼴 mx 플러스 어떤 별이 될 건데, 그러면은 결국은 연립방정식의 해는 ax의 제곱 플러스 얼마냐? b-m에 대한 x 플러스 샬라블라기 때문에 모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m으로 일정하단 말이야. 요거 괜찮지? 자, 그래서 이 두 개 합은 이거 두 개 합이랑 같고요. 당연히 접할 때면은 이 녀석은 중근이기 때문에 답을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녀석이 몇 배? 2배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괜찮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fx가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샬라블라 얼마? a가 0이 아니요. 그 3차 함수입니다. 똑같이 gx는 mx 플러스 n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3차 함수를 한번 또 그려봅시다. 이렇게. 자, 기울기가 m인 이런 직선 한 애가 하나 그어볼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시작한다. 이 녀석이 알파, 이 녀석이 베타, 이 녀석이 감마. 자, 그래프의 교점은 뭐라 했지?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자, 그래서 연립방식 해니까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값은 뭘로? 이 녀석이 넘어가는데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맞지? 자, 마이너스 a분의 b 3차항과 2차항이다. 근데 직선이 몇 차라고? 1차야. 직선이 1차이기 때문에 3차와 2차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이 녀석 값은 그냥 항상 뭘로 통일이라고? 마이너스 a분의 b로. 이 녀석은 고정이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고정이고요. 자, 고정은 쉽게 말하자. 기울기가 m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냥 이렇게 갖다 껐다 하더라도 이 세 근의 합은 항상 뭘로 고정이라고? 마이너스 a분의 b로 고정입니다. 요거 괜찮나요? 근데 여기다 재밌는 게 있다.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어. 그럼 세 근의 평균 값은 얼마일까? 이 녀석을 뭘로 나누면 돼? 3개니까 3개 더해서 뭘로 나누면 돼? 3으로 나누면 돼. 그럼 이거 평균값은 얼마라고? 마이너스 3a분의 b.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점이다. 어떤 점? 점대칭점이다.
오케이. 이 세 근의 중점이 무슨 점이라고? 점대칭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두 번째. 요렇게 했으면 요번에는 어떤 걸 그을 거냐면 요번에는 이렇게 그을 겁니다. 자, 그럼 요번에는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봅시다. 자, 요번엔 접선이다. 자, 접선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로 고정이야. 무조건 고정이야. 3차함수는 맞지? 직선과 만나는 교점은 세 근의 합은 뭐라고? 항상 고정이라 했다. 근데요. 이럴 수는 있다, 얘들아. 이런 거는 큰일 나. 교점 하나야. 세 근의 합은 고정이래. 막 틀린 건 아니야. 그럼 나머지 두 근은 어떤 근이 됐다는 말인 거지? 허근이란 말이다. 요거 괜찮지? 자, 그럼 시작합시다. 자, 요 녀석을 내가 알파의 프라임이라 할게. 요거 괜찮나? 얘들아, 접한다 무슨 근? 중근. 맞지? 중근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알파 프라임이라는 게 몇 개 나왔단 말인 거지? 2개. 그래서 알파 프라임이 몇 배? 2배. 플러스 네모 값이 항상 세 근의 합은 고정이라 했잖아. 그래서 너는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니까는 이 값 반드시 뭐 할 수 있다고? 내가 연립방식 안 풀더라도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이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직선과 곡선의 교점입니다. 자, 왜 요걸 합니까? 좀 이따가 요거 가지고 면적 공식 쓰려고.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일단은 이제 배경 지식이다. 첫 번째 면적 공식 쓰기 전에 첫 번째 여러 가지 정적분입니다. 그 첫 번째가 0부터 1까지 정적분은 적분 개수들의 합이 될 거고요. 두 번째가 직선, 즉 직선을 우리는 직선식을 간단하게 1차 함수는 무슨 함수다? 점대칭 함수입니다. 점대칭 함수 적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적분 사이즈 곱하기 점대칭점의 함수값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직선과 곡선의 교점입니다. 2차와 3차.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갑시다. 두 번째. 면적 공식입니다. 자, 두 번째가 우리 이제 해야 될 면적 공식입니다. 면적 공식. 자, 그 첫 번째. 2차 곡선이라고 한다. 무슨 곡선? 2차 곡선. 그리고 왜 그런지 궁금하면 증명한다 기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www.havelsmaths.com 들어가면 없어요. 1년치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 필요하면 이야기해라. 나도 찾아야 된다. 너무 안 하고. 자, 그 fx를 이렇게 둡시다. fx를 얼마? ax의 제곱 플러스 샬라블라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gx를 mx 플러스 n 그리고 fg hx를 a'x의 제곱 플러스 샬라블라라고 합시다. 됐나요? 자, 2차 곡선일 때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x축과의 면적이다. 자, 이 두 근을 알파, 이근을 베타라,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 했을 때. 자, 이 녀석 넓이입니다, S. 이 넓이 S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6분의 절대값 A, 그리고 얼마?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세제곱입니다. 너를 fx가 하자.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요. fx가 있고요. 이렇게 gx가 있습니다. 자, fx와 gx의 교점을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자, 직선과 fx가 둘러싸인 넓이. 그래서 넓이 s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6분의 절대값 a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위에 거랑 같지? 하지만 쟤는 그 fx의 해를 찾는 거고 그 밑에 거는 fx와 직선의 교점을 찾는 거다. 잖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녀석을 fx. 갑자기 얘는 왜 y를 썼을까? 얘는 얼마? gx가 아니야? hx. 자, 두 곡선의 교점을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그래서 넓이 너를 s라 둔다면 너는 어떻게 되나요? 6분의
절대값 A 마이너스 얼마? A 프라임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됐나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있고 이 참수가 이렇게 있다면 자, 이 참수 제일 중요한 거 축이랬다. 자, 그럴 때 이 꼭지점이다.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을 때 이 사각형에서 곡선과 저 녀석의 넓이 비율이 몇 대 몇? 2대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꼭지점 알면은 면적 공식 쓰는 것보다 얘가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잤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3차 곡선입니다. 3차 곡선과 직선. 자, 3차 곡선과 직선입니다. 그 첫 번째, 접할 때입니다. 접선. 자, 두 가지로 나올 거예요. 접선과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에서 만날 때의 직선이다. 자, 접선입니다.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축이 있다면 이렇게 접선이요. 자, 함수를 안 적었네. fx를 합시다. fx를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고요. 당연히 a는 0이 아니겠지요. 됐나요? 자, gx는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녀석을 fx라고 둔다면은요. 자, 이 녀석이 알파, 이 녀석이 베타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s는 12분의 절대값 a 그리고 얼마?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차니까 얼마? 4제곱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자, 접선이요. 그냥 x축이 아니라 어떤 직선일 수도 있겠다. 자, 이래서 너가 fx, 너가 gx.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나는 알파, 이 녀석을 나는 베타, 이 녀석 넓이를 s라 한다면 얘도 똑같습니다. s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12분의 절대값 a 그리고 얼마?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거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접선에서 우리가 배경 지식을 한번 써보자. 요렇게. 자, 여기가 0이야. 그럼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얼마? 2a분의 b가 되었다. 왜? 이 녀석 무슨 근이기 때문에 중근이기 때문에 이거 더블하고 이거 더해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기 때문에 요까지 괜찮지? 진짜. 자, 그러면 다시. 그러면 여기에다 그대로 내가 그림이 약간 이상하다. 그림이 약간 이상하다. 약간 좀 왜곡되게 좀 그립시다.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 여기다가 접선을 그었다. 자, 그럼 다시 보자. 요 또 다른 점이 만나네. 요 자리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얼마? a분의 b가 되겠다. 왜? 0이 무슨 근이니까 이번에는 중근이니까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접선일 때입니다. 요거 괜찮나요? 접선일 때는 이제 한 번씩 등장하면은 넓이 공식으로 조금 쇼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가 직선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면, 자, 그럼 일단은 그냥 x축이라 하자. 자, 그럼 이 녀석이 알파, 이 녀석이 베타, 이 녀석이 감마다. 자, 뭐 4분의 공식도 있긴 한데 정확하게 점대칭 되면 많이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뭐 수학이 암기 과목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쓸 수 있는 식이다. 뭐냐면 요만큼의 넓이다. 자, 이 녀석의 넓이를 난 S라고 합시다. 자, 이 녀석의 S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일단은 먼저 결과치 적고 이야기해 줄게. 6분의 얼마라고 하면은 절대값 A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얼마냐면 감마 빼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야, 식으로만 적으면 쌉소리지 뭐지? 하도 모르겠잖아. 이거 뭐 굳이 그냥 적분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만다 그렇게 열심히 외웁니까? 라고 하는데 식을 뜯어서 외우면은 뜯어서 이제 기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조금 낫다. 일단 요식 외우라고 하면 외우기 싫잖아. 맞지? 그냥 적분하는 게 낫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있는 식을 다 외웠다. 자, 2차 공식은 2차 면적 공식을 당연히 외워야 될 거고 맞지? 3차 면적 공식도 우리 기본적으로 당연히 외워야 된다. 접선일 때는. 자, 그럼 시작. 요 녀석은 하나하나 뜯어서 생각해 보자. 요만큼만 그냥 볼게. 우리는 요만큼만 보면 이건 뭐의 의미야? 2차 함수 면적 공식이다. 그래서 이 녀석을 원래는 2차 함수가 아닌데 2차 함수라 생각합시다 라고 하자 그냥. 2차 함수라 생각합시다 라고 하자 그냥. 괜찮지? 근데 저거만 보면 미친놈이잖아. 그러면 2차 함수지 2차 함수랑 3차 함수랑 같겠냐? 그래서 이 뒤에 값은 보정값이라 부른다. 쌤은. 자, 얘는 뭐냐면 2차 함수 2차 곡선 면적 공식이고요. 곱하기 2차 함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보정값이라 쌤이 이야기한다. 보정치라고 이야기한다. 조정치? 보정치? 뭐 좀 이상하네. 자, 그래서 이 보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은 저것도 이제 그냥 외우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앞에 걸 뭐라고 해석했으니까 2차 함수라 했으니까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지? 아, 그렇지요. 축이야. 이 녀석이 축이잖아. 얘가 축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감마에서 빼래. 쉽게 말하자. 나머지 근과 축까지의 거리다. 우리 면적 구한 걸 축으로 표현했을 때, 자, 그래서 나머지 근과 축과의 거리다. 아, 그래서 이 녀석은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아, 나머지 근과 축과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요렇게 구하면은 뭐 적분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나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가 두 번째 했는데, 일단은, 아니, 어제 뭐, 3차 구성인데, 세 번째, 요거는 외워도 그만, 안 외워도 그만이다. 그냥 4차 곡선인데, 외워도 그만, 안 외워도 그만이다. 뭐. 자,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첫 번째다. 삼중근을 가질 때다. 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다. 자, 이 넓이를 S를 할 때, S는, 뭐, ABC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너는 얼마냐 하면은 20분의 최고점 개수 A, 그리고 얼마?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차니까 5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얘는 뭐 반드시 외우라는 거 아니야. 외우면 땡큐, 안 외우면 상관없어. 나는 내가 원래 잘 못 외우거든. 이 왜 외웠냐면 옛날에 7인자 문과애들 중에 좀 힘든 애들이 있었단 말이야. 걔들은 적분을 다 공식으로 외우고 있다. 진짜 적분을 잘 안 돼갖고 그때 그 별짓을 다 해갖고 해놓은 건데 뒤에 것들은 걔들은 가면 이제 걔들한테 자꾸 이야기를 해주니까 애들 막 풀다 보면 내 적분하고 가지고 애들 읽어준다. 와, 가들 암기는 건 좋더라고. 문과에서 외워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쌤 저 20분에 알았다. 하도 듣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나도 외워지더라고. 이게 항상 뭐에 반복 학습에 의하여.
알파고 이 녀석이 얼마? 베타가 이 녀석이 S라면 S는 얼마? 30분의 절대값 A 그리고 얼마?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까? 내 이때까지 그 많은 문제를 보면서 이거 써본 적이 한 두세 번 정도 되는 것다. 가고 뭐 이건 써본 적도 없는 거고 뭐 내신할 때 오히려 가끔씩 있으면 뭐 톡톡 티 나오지만은 써본 적도 없다. 일단은 하지만 뭐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뭐 듣고 흘려버려도 무방하다라는 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면적 공식 있으니까 세 번째. 우리 이제 다 배웠다. 맞지? 선생님 이야기했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 물론 수능은 다 들어가지만, 선생님 저희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요. 적분만 들어가요. 뭔 소리라고? 전부터 끝까지야. 적분만 들어가냐? 그래서 적분과 미분은 떼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왜? 저희 오늘 시험 범위가요. 나눗셈만 들어간대요. 그래, 곱하기 필요 없어요. 야, 나눗셈을 하려면 곱을 알아야, 곱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적분과 미분은 떼야 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미분과 적분입니다. 미분과 적분, 줄여서 뭐? 미적분. 한 번씩 중학교 에도 또 이야기한다. 애들 수업, 미적 수업하고 나면 집 안 지우고 애들 다음 수업 때 남아있으면 한 번씩 나는 우스갯소리 들리지. 왜? 요즘 영어 수업 돼요? 숫자 말고 영어밖에 없으니까는. 근데, 그러하다마는 미분과 적분이 서로의 역연상관계니까 항상 붙어 있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럼 이제 그 미분과 적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해 봅시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주는 도함수다.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도함수는 우리에게 정보를 몇 개 준다고? 뭐 한 것 같다. 맞지? 처음 하는데? 맞지? 뭔가 한 것 같아. 우리 좀 밑선? 처음 하지? 도함수가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몇 개? 몇 개? 도함수가 졸라 싸가지가 없어요. 도함수가 정말 싸가지가 없거든? 그러니까 도함수가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몇 개라고? 싸가지가 없다니까? 도함수가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몇 가지라고? 4개. 싸가지가 없다 했잖아. 자, 첫 번째가 정보는 4가지 준다 했다. 첫 번째 뭐 준다 했지? 접선의 기울기. 자, 미분계수라고도 부르지. 맞죠? 자, 두 번째는 증가냐, 감소냐는 정보를 줍니다. 자, 세 번째는 극대냐, 극소냐라는 정보도 줍니다. 맞습니까? 자, 네 번째.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정적분을 다 했기 때문에 도함수의 정적분은 함수값의 차입니다. 함수값 맨날 할 때마다 헷갈린다. 차이. 자,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이 도함수를 정적분 하래요. 당연히 FB에서 못 뺀 거 당연한 말 아니야. 당연한 말을 당연하게 안 쓰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지. 왜요? 이걸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자,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과 면적이 같아지는 어떠한 의미의 한 점을 잡아볼래. 이 녀석과 면적이 뭐 해졌다고? 같아지는 지점이다. 그 거리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2대 1일 겁니다. 자, 왜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도함수의 정적분은 함수값의 차라 했거든. 자, 그럼 물어보자 얘들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값은 얼마가 나야 될까? 넓이가 같다 했으니까 그렇지, 정적분 값이 0이 나와야 돼. 맞지? 즉 우리 이렇게 표현해 볼게. 이 녀석을 간단하게 알파면 이 녀석은 3알파, 이 자리에 가면 4알파가 나온다는 말인 거잖아. 맞지? 그럼 알파부터 4알파까지 정적분을 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자, 이게 도함수 그래프야. 그럼 도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는 무슨 함수를 그려야 된다고? 원시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지. 그럼 너는 극대, 극소. 그래서 극대, 극소 이렇게 생겼단다. 아씨, 제대로 그리나 모르겠다. 몰라. 자, 가자. 자, 그랬을 때 가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값이 0이란 말은 함수 값의 차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요 점에서 이렇게 갖다 그었을 때 같은 자리여야 된다라는 말인 거지. 함수 값의 차가 0이 되려고 하면. 자, 그러면 시작하잖아. 아까 전에 여기가 언제라고? 여기니까. 이거 거리 너희들 잘 알잖아. 몇 대 몇? 2대 1이 돼야 되겠네. 함수값이 같아지는 요 자리가. 아, 그래서 2차 함수의 면적이 같아지는 이 거리 비율은 몇 대 몇? 2대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괜찮나요? 진짜. 자,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이제는 또 다시 요렇게 써보자. 자, 두 번째는 요번에는 왜 이쪽으로 그렸지? 어이, 쏘리. 왜 2차 함수를 먼저 그렸지? 3차 함수를 그릴 건데요. 자, 3차 함수를 먼저 그려봅시다. 자, 3차 함수를 그렸을 때 요 점을 우리는 무슨 점이라 부르지? 극대라 부르고 요 점을 뭐라 부르지? 극소라 부른다. 극대값과 극소값의 중점은 뭐라 했지? 무슨 점? 그렇지, 점대칭점이다. 요거 괜찮나? 그럼 이 녀석이 알파고 이 녀석이 베타면 이 녀석은 얼마가 되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콤마. 맞지? 얼마요? 함수값은 얼마라고? 2분의 얼마? F의 알파 플러스 F의 베타가 되겠다. 일단은. 아, 그러면은 너의 중점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요거 괜찮지? 뭐 요런 것도 이제 우리 심플하게 구할 수 있다. 얼마요? 점대칭점은 마이너스 3a분의 b가 될 거고 이 녀석은 얼마입니까? F의 마이너스 3a분의 얼마? b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요거 괜찮나요? 자, 당연히 원시 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무슨 함수를 그려야 된다고? 도함수를 그리셔야 됩니다. 자, 왜? 극대 극소값의 중점, 즉 합이라는 형태들은 내가 점대칭점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겠다. 그럼 극대 극소의 차다. 극대 극소의 차. 극도에서 차는 우리 아까 네 번째 했잖아. 도함수의 정적분이 함수값의 차야. 그럼 극도 극소의 차는 도함수를 뭐 하면 될까? 정적분을 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리고 3차 함수는 지가 날고 기어봐야 이거 아니면 이거야. 맞지? 절대 아름다운 소리 하면 작살난다.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작을 수가 있을까? 없지. 절대 작을 수가 없다. 그러면 반드시 극소값이 극대값보다 작을 수 없습니까? 꼭 반드시 그렇진 않다. 뭐 이래갖고 이래 해버리면 이 극소인데, 이게 극소인데 이게 극대니까는 이제 극소가 극대보다 커질 수는 있는 상황도 있단 말이야. 자, 우리가 지금 무슨 함수 했지? 3차 함수라 했다. 3차 함수이기 때문에 극대값은 절대 극소값보다 작아질 수가 없어. 그럼 극대에서 극소를 뺀단 말은 반드시 무슨 수라고? 무슨 수? 양수야. 양수야. 자, 이것을 우리 시작한다. 도함수의 정적분. 자, 이 녀석이 알파고 이 녀석이 베타인데 요거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 녀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은 y 꼴 ax의 세제곱 플러스 샬라블라인데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는 절대 음수가 될 수가 없다. 양수여야 된다. 자, 그럼 이 녀석 정적분 하는데 정적분 값이 지금 생긴 건 음수처럼 생겼잖아. 맞지? 하지만 이게 무슨 수 나야 된다고? 양수. 그럼 이거 뭐 구하면 된다고? 넓이 구하면 돼. 즉 뭐라고? 극대 극소 차는
도함수에서 넓이 구하면 돼. 그래서 fx의 극값의 차이는 도함수의 뭐를 구하시면 됩니까? 면적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면적 어떻게 구했지요? 6분의 절대값 a다. 맞죠? 근데 봐라. 쟤는 미분에서 나온 애다. 그러면 2차항 개수가 3a야. 그래서 얼마? 2분의 얼마? 절대값 a 그리고 얼마?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바로 우리는 fx의 극값의 차다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말 그대로 우리가 네 번째 성질을 가지고 이제 쭈룩쭈룩 찾은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진짜.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까지고요. 여기는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도구들이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될 도구들은 기억하면 땡큐. 아니면 저것을 응용해서 써도 될 거니까는. 왜냐하면 3차함수 저거 적분하는 형태도 결국은 축대칭과 점대칭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 축대칭과 점대칭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거는 문제 나오면 이제 하자. 뭐 작년 기출 문제 같은 데도 보면 그걸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대로 풀어도 되기 때문에 괜찮나요? 그럼 여기까지가 내용 끝!